앞으로도 사실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아파트 가격도 갑자기 정화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빌라 거래가 앞으로도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 일단 잘 팔리는 빌라의 조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 저희 학원에 이제 매도 사례집도 구비가 돼 있는데 대부분 80% 정도가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요새 빌라 거래량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왔더라고요. 요즘 우리 PD님이나 우리 직원분들도 되게 놀란 게 예전엔 낙찰 사례가 위주로 올라왔다면 요즘 매도 사례가 거의 한 반 정도가 올라가는 것 같아요. 예전엔 뭐 20% 30%였는데 이젠 업데이트 되는 거의 절반 정도의 수준이 매도되는 물건들입니다. 저희 리치스쿨 카페 오시면 매도 사례 게시판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날짜 간격이 뭐 하루 만에 올라가고 이틀 만에 올라가고 막 그렇거든요. 하루에 2개 올라가고 저희가 이제 매도하는 건 주로 한 80% 90%가 빌라기 때문에 빌라가 요즘 매도가 잘 되나 보다 라고 어렴풋이 생각은 하고 있었어요.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기사를 보니까 기사를 딱 봤는데 이런 기사가 나왔더라고요. 서울 빌라 매매 1만 건 돌파, 아파트 전세난 속 수요 부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근데 저도 체감을 했어요. 서울 빌라가 낙찰받고 대출받기가 어렵고 세금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있지만 받으신 분들은 정말 빨리빨리 매도를 하시더라고요. 4월까지 만 건이 넘었고 이게 23년 대비해서 무려 86%가 오른 겁니다. 물론 23년도는 전세 사고가 한창 유행이던 시기여가지고 전세 기피 현상이 있었지만 그래도 그때보다 거의 2배가량이 이제 오른 거죠. 요즘 이제 빌라에 대한 어떤 선입견이나 이런 게 많이 없어진 것 같고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한 거잖아요. 전세 사고, 보증금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도 월세로 가는 방법도 있지만 아예 내가 이 집을 싸게 나온 게 있으면 매수해서 집주인이 되면은 내가 보증금 피해를 볼 일은 없겠다라고 많이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전세로 빌라를 알아보시던 분들이 몇천만 원을 보태서 빌라를 사시는 경우들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우리 교육생분들도 매수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처음에는 임차인 신분에서 전세를 알아보다가 괜찮은 집이 있는데 전세가 아니라 매매로 나와 있어서 2천만 원 보태서 매매로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았어요. 낙찰만 싸게 받는다고 끝이 아니잖아요. 매도가 잘 돼야 되는데 매도가 또 잘 되는 이유를 봤더니 서울 아파트 그리고 전세난으로 인해서 거기서 좀 밀려난 분들이 빌라를 사서 실제 실입주로 들어오신다라는 거를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기사도 15억 넘는 아파트 대신 이곳으로 해서 서울 빌라 거래 25% 늘었다. 이건 작년 대비입니다. 그래서 작년 대비해서도 25%가 늘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갭투자 사각지대 재개발 기대. 아무래도 대지 면적이 훨씬 더 넓습니다. 아파트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보다는 세대수가 적은 빌라가 갖고 있는 땅의 지분이 훨씬 더 면적이 넓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목 좋은데 내가 아파트는 아니더라도 빌라에 실거주하면서 대지 지분으로 분양권을 노리시는 분도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아파트 값이 이제 올라가면서 그 값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이 대체제인 이제 빌라를 매수해서 실거주로 입주하는 것도 여기 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사들이 나오는 거 보면 앞으로도 사실 전세 매물이 많이 나올 것 같진 않고 아파트 가격도 갑자기 뭐 안정화되진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빌라 거래가 앞으로도 계속 좀 올라가지 않을까. 그리고 빌라에 대한 선입견들도 점점점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래량이 계속 늘 것 같습니다. 빌라 거래량이 많아진 이유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첫 번째 이유, 서울 아파트의 가격 상승과 전세 소멸, 매물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빌라가 3억이고 아파트가 8억이었다면 지금은 그대로 빌라는 3억인데 아파트 값이 12억이거든요. 상대적으로 격차가 벌어지게 되면서 빌라가 이제 저렴해 보이는 거죠. 그런 수요들이 일부 유입이 됐다. 상대적 저평가가 생겼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전세 사고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이거를 매수하게 되면 전세 사고에 휘말릴 일이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인지하게 되면서 빌라를 매수하기 시작했다. 예전엔 전세 사고였지만 빌라라는 상품 전체로 그냥 기피 현상이 있었거든요. 매매도 안 했습니다. 그냥 빌라는 위험한 거다 이렇게 간주를 했는데 이제는 빌라가 위험한 게 아니라 전세 제도가 문제가 있는 거구나. 그럼 매매로 가면 되겠구나 라고들 생각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도 되게 중요한 포인트인데 요즘 BTS, 하대현 이렇게 해서 글로벌로 활동하는 아이돌 그룹 그리고 가수분들 덕분에 외국인 분들의 유입이 정말 많아졌어요. 근데 그걸 반증하는 게 뭐냐면 지금 명동이 코로나 때 정말 다 공실이었는데 이젠 다 만실이 되고 평당가가 뭐 8억, 한 평이 8억이에요. 그런 건물들이 실제 거래가 되고 있고 어떤 이제 굿즈를 판매하는 회사들이 입점을 해서 굿즈 사업을 하고 있고 그리고 명동의 길거리에 물론 80% 90% 분들이 외국인이긴 하지만 거리가 정말 활발해졌습니다. 외국인 분들의 수요가 일반 여행객으로 오시기도 하지만 아예 우리나라에 장기간 거주하실 목적으로 들어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아파트냐 빌라냐 이거에 대한 선입견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빌라를 매수해서 실입주로 들어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매도된 우리 수강생분들의 빌라들 매수자들을 보면 60% 정도가 외국인이에요. 외국인 수요가 많아졌다는 것도 빌라 매매 거래가 활발해지는데 큰 한몫을 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파트랑 비교해서 빌라 경매 투자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저는 항상 이제 빌라 투자를 얘기할 때 아파트, 친숙한 아파트랑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들어보시면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많습니다. 특히 경매 관점에서는. 일단 장점은 이거는 누구나 인정을 할 거예요. 경쟁이
아파트보다 훨씬 덜합니다. 왜냐면 사람은 적은데 물건은 많거든요. 그래서 더 싸게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보다. 그러니까 아파트 2억짜리는 1억 7천에 받기도 어려운데 빌라 2억짜리 1억 7천에 받으면 그거는 좀 높게 받았다고도 얘기를 해요. 그만큼 빌라는 더더더 싸게 받을 수 있다는 게 일반화돼 있기도 한 거죠. 두 번째는 금액대가 아파트보다 훨씬 낮기 때문에 투자금이 적어도 내가 경매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 투자하려면 최소한 뭐 수도권에서는 적어도 한 8천만 원에서 1억은 필요하거든요. 근데 빌라는 2천만 원대, 3천만 원대 투자금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2억대 물건을 반값에 받기 때문에. 근데 아파트는 감정가 가격도 높지만 퍼센트도 높게 입찰을 해야지 낙찰이 되기 때문에 대출이 70%밖에 안 나오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근데 빌라는 반값에 받아버리니까 대출이 90%까지 나오거든요. 들어가는 투자금이 더더더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소액으로도 할 수 있다. 2천만 원 투자금으로도 할 수 있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수도권에서 다주택자도 할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 1억, 수도권 외 지역은 공시지가 2억 이하까지 취득세 중과가 없죠. 근데 단언컨대 수도권에 공시지가 1억 이하 아파트는 없습니다. 그래서 다주택자는 무조건 중과를 맞아야 돼요. 수도권에서는. 지방 2억 이하는 아파트가 많이 있거든요. 근데 수도권은 없습니다. 빌라는 1억 이하가 있어요.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서울에도 있어요. 빌라는 1억 이하가. 그래서 다주택자도 취득세 중과 없이 입찰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장점입니다. 취득세 중과가 돼도 빌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네 번째인데 취득세 중과를 맞더라도 차익이 더 큰 경우가 많이 있어요. 10억짜리의 12%는 1억 2천이지만 1억짜리, 2억짜리의 12%는 뭐 1천만 원, 2천만 원이거든요. 취득세도 10배 차이가 나요. 아파트랑 비했을 때. 그래서 취득세 중과 1천만 원, 2천만 원 내도 매도 차익이 5천만 원이면 매도 차익이 여전히 취득세를 내도 3천만 원이 남는 거예요. 취득세를 계산하더라도 입찰을 할 수 있는 물건들이 빌라는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아파트는 어떻죠? 취득세는 큰데 매도 차익은 작아요.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그래서 취득세 8%, 12%까지 계산해서 입찰했을 때 절대로 낙찰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네 번째 장점이고요. 마지막 다섯 번째는 아파트에 비해서 대출 금액도 작기 때문에 원래대로면 안 나왔었어야 되는 대출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출이 크면 클수록 은행에서도 보수적으로 보고 은행에서도 여러 가지를 따집니다. 근데 대출 금액이 작으면 작을수록 그냥 담당자 선에서 대출이 나가기도 하고 신용도가 좀 안 좋은 거를 그냥 눈 감아 주기도 해요. 그래서 담당자 선에서 유도리 있게 가능한 거는 대출 금액이 작은 대출에 한해서만 가능합니다. 은행에서 대출해 줄 때 1억짜리 대출해 줄 때랑 100억짜리 대출해 줄 때 똑같은 잣대로 보진 않을 거거든요. 빌라가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이런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는 거,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되는 거, 대출 금액이 크지 않아서 여유 있게 대출이 나오는 거, 이런 장점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5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장점은. 반면에 단점도 당연히 있습니다. 단점은 뭐냐? 매도가 아파트보다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더 오래 걸릴 걸 계산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대출 이자를 2개월, 3개월치 더 잡으면 됩니다. 시간도 더 걸릴 걸 내가 모르는 게 아니라 알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시세조사가 어려워요. 아파트보다. 그러면 어려운 그 시세조사를 해서 들어가면 됩니다. 세 번째, 하자가 빈번해요. 이거는 더 꼼꼼히 임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웃 주민도 만나보시고 아랫집 윗집 만나보시고 관리소장님이 계시면 소장님도 만나보고 관리업체에 전화도 해보고 이렇게 한 10분 정도만 시간 투자를 더해서 하면 이 단점들이 다 해결이 돼요. 지금 단점 3가지를 말씀드렸는데 여러분들이 느끼시기엔 어떠세요? 제가 봤을 때 단점보다 장점이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반 매수로 시세대로 사는 거면 무조건 아파트를 사야 되지만 경매는 싸게 사야 매도 차익이 있는 건데 더 많이 싸게 사는 물건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파트는 아니라는 거죠. 빌라가 훨씬 더 적은 투자금으로 더 큰 차익을 벌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빌라 경매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수강생분들 매도 사례를 보면 잘 팔리는 빌라의 조건이 몇 개 있는 것 같은데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잘 팔리는 빌라의 조건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필수적으로 갖춰야 되는 건 공실이어야 되고 인테리어가 돼 있어야 됩니다. 이 2가지는 반드시 갖춰야 되는 조건이고요. 나머지 3개는 갖춰져 있으면 매우 좋은 조건이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방 3개 이상이어야 매도가 더 수월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방 2개짜리가 안 된다는 건 아닙니다. 방 2개짜리는 서울, 부천, 수원, 안양 이렇게 4개 지역은 방 2개여도 매매 거래가 됩니다. 그 예시는 제가 뒤에서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방 3개 이상이면 좋다. 하지만 2개짜리도 방금 말씀드린 지역에서는 가능하다. 세 번째는 엘베가 있으면 3, 4층, 엘베가 없으면 2, 3층이 가장 잘 팔리는 층이다. 왜 5층은 안 팔리나요? 5층은 엘베 없을 땐 진짜 최악이고 엘베 있어도 5층은 옥상, 천장이 노출이 돼 있기 때문에 하자가 많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좀 추워요. 그래서 엘베가 있어도 조금씩은 기피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역세권보다 초등학교 근처일 때 정말 잘 팔립니다. 초등학교랑 도보 한 3분 거리 내에 있을 때 매도가 정말 잘 되는 것 같아요. 보통 빌라를 매수하시는 분들이 초등학교 자녀가 있으신 가정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로 잘 팔리는 빌라의 조건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면 반대로 잘 안 팔리는 빌라의 조건은 뭐냐? 어떻게 보면 앞에 말씀드린 거에 반대급부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공실도 아니고 인테리어도 안 돼 있는 집이 나왔다던가, 방금 말씀드린 탑층, 춥고 하자가 심한 탑층, 엘베 없으면 더 안 팔리고요. 주차가 어려운 빌라, 구축 빌라라든지 주차 공간이 협소한데 그런 데는 이제 매수자분들이 굉장히 꺼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 구축 빌라. 요즘은 신축, 준신축급도 매물들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구축 빌라가
있다가 계속 우선순위에서 밀리면서 매도 기간이 좀 길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웬만하면 한 15년 이내에 들어오는, 많아도 20년 이내에 들어오는 빌라를 낙찰 받으시길 권장드립니다. 그 이상으로 가는 건 뭐 재개발 쪽에서는 의미가 있겠지만 단기 매도 차원에서는 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수강생분들 사례 많잖아요. 네. 매도 사례 한번 볼 수 있을까요? 자, 제가 두 가지 사례를 가져왔는데 일단은 방 2개짜리 빌라 매도 사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원 쪽은 방 2개짜리 빌라도 매수세가 있다 말씀드렸어요. 초등학교 자녀는 없지만 이제 노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가족 구성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방 2개만 돼도 충분히 거주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집들은 또 매수세가 있으니까 말씀을 드리고요. 세류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이고 11평짜리 방 2개짜리를 1억 4,100에 받아서 올해 2월에 받아서 언제 매도를 하셨냐? 1억 7,700에 5월에 잔금하셨습니다. 그래서 기간으로 쳤을 때 2개월이 안 걸렸어요. 잔금 투 잔금으로 2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1억 7,700에 매도하셨고 대출도 90%, 대출 90% 승인까지 받으셨는데 이제 현금이 생기게 되면서 대출 안 받고 그냥 현금 납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용들, 등기비, 중개비, 그리고 도배 청소, 체납관리비 등등 내시고 순수익을 2,300만 원 남기셨습니다. 현금 납부하셨기 때문에 수익률이 이렇게 낮아 보이는데 대출 90% 받았으면 아마 이 수익률이 거의 한 8배 정도 올랐을 거예요. 거의 이것도 100%에 가까운 수익률이 났을 겁니다. 투자금이 아마 2천만 원대로 묶였을 거니까. 그래서 2천만 원대 투자금으로 2,400만 원을 버셨으니까 거의 수익률이 이제 100%가 되는 거죠. 다른 분들도 보통 여러 개 나와 있을 때 방 3개짜리만 노리시기 때문에 방 2개짜리를 오히려 약간 빈집털이하는 느낌으로 입찰하신다면 경쟁이 더 낮을 것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면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가지 지역에서는 방 2개짜리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사례는 이거는 이제 초등학교 근처입니다.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에 있는 다세대 주택인데 요건 이제 방 3개짜리예요. 1억 8,200에 받아서 2억 4,500에 3개월 만에 매도한 케이스라 보시면 됩니다. 왜 빨리 팔렸냐? 특징을 좀 분석을 해보자면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습니다. 도보 3분도 안 걸려요. 2분 거리면 심곡초등학교가 바로 앞에 있고 요 주변은 나름대로 이제 공영주차장도 있고 마트들도 형성돼 있어서 상권도 잘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복사골 공원, 좌측으로 먹적골 공원, 위쪽으로 심곡초등학교가 있어서 입지적으로도 굉장히 훌륭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초등학교 인근에 낙찰받은 물건은 정말 잘 매도가 됩니다. 저희 학원에 이제 매도 사례집도 구비가 돼 있는데 그 매도 사례집에 나와 있는 물건들 보면은 대부분 80% 정도가 초등학교 옆에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경매 물건들 막 검색하시다가 지도상에 초등학교가 인근에 보인다라고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매매가 잘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조사 단계에서도 부동산에 초등학교 인근에 있다는 걸 좀 어필을 해서 시세 조사를 해보세요. 그러면 잘 안 팔린다는 분들도 가격만 맞으면 거래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가격이 얼마입니까? 물어보시면서 금매가를 조사해서 입찰하시면은 오랜 기간 안 팔려가지고 물리는 경우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대표님 정규 강의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 정규 강의는 이제 모든 영상 고정 댓글에 달려 있습니다. 위쪽이 이제 정규 강의고 아래쪽은 제가 2주차, 4주차 화요일 저녁에 진행하는 무료 특강 신청 링크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들어오시면 저희 새로운 홈페이지로 연결이 되고요. 다음 기수 스케줄 6월 11일 개강 그리고 주말반은 6월 13일 개강으로 잡혀져 있습니다. 이제 18가지 혜택도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것도 졸업생이라고 써있지만 이제 미리 신청하신 분들도 이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이미 경매를 하고 계신 분들도 이거 신청하셔가지고 이 혜택들 등에 업고 하시면 훨씬 더 수월하게 경매할 수 있으니까 이미 배우신 분들도 강의 신청하시고 대신 강의 신청을 해야지만 이걸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신청하시고 저희 실장님한테 연락하셔가지고 이 혜택들 이용하고 싶다라고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다 제공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이 혜택들 이용하시면 되겠고 실주 동안 교육이 이루어지고 빌라를 가지고 제가 권리 분석이라든지 시세조사 모든 걸 말씀을 드립니다. 강의 쪼개기를 하지 않고요. 모든 특강, 대출 특강, 뭐 대부 특강 이 모든 거를 제 정규 강의에 넣습니다. 대출, 대부 특강, 그리고 명도 특강, 세무 특강 모든 게 이제 7주 교육 과정에 들어가 있고 당연히 저랑 같이 임장 가는 시간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주 교육이지만 사실 교육은 9번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되고 특강이 있는 주는 3시간 강의가 아니라 4시간, 5시간까지도 강의를 하니까 더 많이 해드린다라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강의 당장 신청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면 무료 특강 링크 들어오시면 여기서 이제 무료 강의 수강할 수 있게 저희가 열어놨으니까 2주차, 4주차 화요일 저녁 9시에 줌으로 제가 라이브를 진행합니다. 입장하셔가지고 단톡방에 들어와 계시면 저희가 공지사항으로 안내 드리고 링크 드리고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했습니다.